안녕하세요. 항림의 이영철 원장입니다. 양쯔강과 샨샤댐 분석 세 번째 양쯔강 원전 9기 위기설편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3편을 바로 시청하는 분들께서는 삼엽댐 붕괴설의 배경인 장강 6300km에 대한 입체적 조망을 담고 있는 1, 2편을 먼저 시청하시길 권합니다. 2편에서 소개했듯이 삼엽댐은 원칙적으로 평소에는 상시 만수인 175m 높이로 수위를 유지하고 장마철이 시작되기 직전에만 미리 물을 방류해 물높이를 홍수기 제한수인 145m로 낮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장강 전역의 홍수로 댐이 붕괴될 거라며 2개월 넘게 언론과 유튜브 등에서 관련 보도가 쏟아졌는데 장강 수몽국에서 발표한 홍수 기간의 삼엽댐 일자별 수위 보고서를 보니 수위가 가장 높았던 8월 22일의 수위는 167.7m로 이 높이는 비홍수기의 일상적인 물높이인 상시 만수위 175m보다 7.5m가 낮고 홍수위 기준으로는 무려 12.7m나 낮은 물높이로 속은 느낌, 허탈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 2편을 보신 시청자분들께서 댓글로 의견과 질문을 주셨는데 논란이 되었던 삼엽댐 휘어진 모습의 위성사진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묻는 걸, 댐 붕괴설은 2편에서 말한 것처럼 설계의 적정성 등이 아니라 부실공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모두 부실공사 관련된 내용인데 댐의 휘어진 모습으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체 접근하기 위해 먼저 구글 지도 특성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시는 구글 위성 지도와 구글 어스는 서로 같지 않습니다. 제주도 전체가 담긴 두 지도는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지구 전체로 화면을 조정하면 좌측 구글 지도는 평면이고 우측 구글 어스는 입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라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좌측은 평면 상태로 확대만 된 반면 우측은 계곡 등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심하게 변형된 삼엽댐 사진은 평면형 구글 지도가 아니고 입체형 구글 어스 지도라는 점을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삼엽댐이 변형되었다고 올려 논란을 일으킨 트위터인데요. 왼쪽은 변형되기 전에 구글 위성 지도, 오른쪽은 변형된 이후의 최근 위성 지도라고 하는데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니 좌측의 댐은 거의 직선을 유지한 반면 우측은 댐이 물결처럼 굴절되어 있어 이 위성 사진이 불씨가 되어 부정부패가 심한 중국이라 여기저기서 빼먹어 댐이 부실공사라는 소문이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변형 전과 변형 후에 사진을 게시할 때의 각각의 시점, 촬영한 날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삼엽댐은 1994년 착공해 댐의 4단계 공정 중에서 1단계인 물막이 제방과 수문 건설은 97년도, 2단계인 발전기 26개 완공은 2008년에 마쳤습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구글 어스의 첫 위성 지도로 2007년 9월 23일 판이기 때문에 2단계 공사 완공 시점인 2008년 10월보다 14개월에서 15개월 전에 촬영한 모습으로 추정됩니다. 특별히 굴절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로 수정판 게시일자, 업그레이드판은 촬영과 입체 지도를 제작하는 공정을 감안할 때 게시일 2, 3개월 또는 그 이전에 촬영했다는 것을 감안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약 1년 6개월 후인 2009년 3월 14일 판 이미지입니다. 역시 특별한 변형은 보이지 않습니다. 2010년 11월 19일 판 대충 봐도 굴절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2010년 11월 19일로부터 약 1년 9개월이 경과한 12년 8월 10일자 수정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미 상태가 좋지 않죠. 그러나 변형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부위별로 보면 입체를 표현하는 방식들이 약간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2012년 10월 판은 이미 상태도 좋지 않고
직선과 비교해보면 변형이 심각하게 진행된 모습입니다. 구글어스의 2007년 9월 23일판 이후 만 5년 동안 특별히 댐의 굴절, 뒤틀림 현상이 보이지 않다가 불과 3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올린 이미지와는 천양지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깔끔하게 굴절이 복원된 모습입니다. 이 수정판 날짜가 2013년 10월 7일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후에 수정판을 또 올립니다. 한 달 만에 올린 것도 특이하지만 댐의 굴절도는 더 황당합니다. 원상 회복되었던 모습이 다시 1년 전에 2012년 10월 31일판처럼 심하게 뒤틀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다시 마법을 부려 더 깔끔해지고 이미지의 입체 비율도 더 균형감 있게 보입니다. 두 사진을 비교하면 2013년도와 2014년도입니다. 댐의 뒤틀린 정도를 떠나서 같은 삼협댐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입체 배율의 통일성이 없습니다. 2013년도 판은 마치 초보자가 입체로 작업을 한 듯한 조잡한 느낌이 든 반면 2014년도 판은 솜씨 좋은 전문가의 작품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댐이 굴절된 패턴을 알았기 때문에 전체 업그레이드판은 소개하지 않고 최근에 3종만 보겠습니다. 2019년 11월 22일 판입니다. 이 빨간색 선 구간, 여기는 물결 모양이 보이는데 나머지 구간은 무난하게 보입니다. 금년 6월 8일 판은 이미지 배율이 각 부위별로 또 변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데 심하게 굴절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 판인 7월 9일 이미지는 댐의 변형이 과거의 패턴으로 다시 돌아간 그런 굴절된 상태가 됐습니다. 주댐뿐만이 아니고 강 위쪽 선박 운행 구간도 심각하게 뒤틀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댐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지형 지물들도 뒤틀려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각도를 조정해 정면에서 보면 더 분명해 보입니다. 댐 중앙부를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예술작품의 경지에 오른 위성 지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만약 이 정도 변형이 되었다면 삼협댐은 매년 한 번씩 붕괴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둥근 지구본의 특성, 지형과 구조물을 입체로 표현해야 하는 구글 어스의 특성상 어느 도시, 어느 국가 차원이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수많은 이미지를 합성 제작해서 입체로 표현해야 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방대한 작업을 위해서는 컴퓨터 자동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아직은 기술적인 난제가 있어 알고리즘 변화 과정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 왜곡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구글어스에서 여의도 서강대교의 밤섬 구간이 심하게 굴절된 모습을 보고 트위터에 여의도 서강대교의 밤섬 구간이 휘어져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는 소문이 확산된다면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팩트체크를 한 후에 대중들에게 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사명이고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소문을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면 언론의 존재 이유에 대해 물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대체로 대중국 교란용 불씨는 한미 극우 기독교계와 중국 반체제 조직과 언론이 주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록적인 강우로 삼협댐이 곧 붕괴할 것이다. 댐 주변에 제방을 폭파해 삼협댐 붕괴를 지연시키고 있다. 돈을 여기저기서 빼먹은 결과 댐이 부실 시공되어 엿가락처럼 휘어져 붕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 등등 모두 팩트체크를 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외에도 지진지대에 건설했다. 이제는 댐은 정상인데 산사태, 상류에 있는 지류댐이 붕괴되어 무너질 것이다 등등 여러 말이 있으나 더 이상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증 가능한 자료가 아니면 추정 가능한 자료 한 장이라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국은 부정부패가 많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제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흐름은 개인적인 편견 차원이 아니라 대중국 저강도 전략 차원에서 이후에는 더
확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세계 고속철 노선의 전체 길이보다 더 길고 가장 빠르고 험난한 구간이 연속인 중국 고속철 기술 수준에도 곧 전복될 것이다. 교량이 무너질 것이다는 글들은 인터넷에 확인해보면 차고 넘칩니다. 세계 세 번째 유리인 우주선 운용과 우주정거장에 대해서 부패한 당 고위 관료가 우주정거장에 특수합급 나사를 수백 개 빼돌려 곧 추락할 거라는 기사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만약 이런 논리라면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우리나라 군사정권 시절에 건설한 소양강댐이라든가 또는 우리나라 최초 현수교인 남해대교 등 대형 토목공사는 거의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논리하고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제 산샤댐 하류, 장강 하류 또는 상해 인근에 있다고 하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언론과 유튜브에서 쏟아내는 요지는 삼엽댐이 붕괴하면 그 물이 원전을 침수시켜 냉각수 펌프 가동이 중단되어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대재앙이 발생해 한반도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삼엽댐 붕괴설부터 시작된 상해 부근의 원자력 발전소 침수설이기 때문에 두 지점의 구간 길이를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삼엽댐에서 의창까지 약 40km, 의창대교에서 상해 하구까지는 물길로는 약 1700km, 직선거리로는 약 1060km로 해남 땅끝마을에서 원성군, 중국 국경선까지 직선거리와 거의 같습니다. 한반도가 장강 중하류 길이와 같다고 기억하시면 거리감이 분명하고 결코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해고원에서 발원해 6,300km를 흐른 장강이 상해 앞바다로 나오는데 확대 지도로 들어가기 전에 넓은 지도상에서의 대략적인 위치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위도로 서로 위치를 대략 가늠해 보겠습니다. 상해시와 이도가 비슷한 곳은 큐슈의 최남단 사스마번이 있었던 영역으로 제주도와는 약 2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진도에 걸친 유도선을 서쪽으로 이어가면 만날 수 있는 도시는 당나라의 장안, 지금의 서안입니다. 진도와 같은 유도이고 북경은 신의주와 같은 유도입니다. 장보고 선단 등의 활동 범위에 포함되는 영파와 주상군도는 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상해는 제주도보다도 한참 남쪽에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강이 나오는 상해 앞바다가 서해 즉 황해에 속하는지 동중국해에 속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혼재되어 쓰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일단 남해 위치를 알아야 규명이 쉬운데 우리 정부기관 내에서도 동해, 남해, 서해 구분이 서로 다릅니다만 가장 상위 기관인 해양수산부의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남해 서쪽은 진도 서쪽 끝, 동쪽은 울산 태화강 하구의 방어진항까지로 잡습니다. 그리고 남쪽 경계는 진도 서쪽 끝에서 제주도 서쪽 끝, 차기도까지 이어서 제주도 동쪽 끝 우도에서 일본 나가사키현 후쿠에 섬의 남쪽 끝, 동해와 경계선은 신라인들이 건너간 신화의 땅 이즈모에서 포항 방어진까지를 이으면 남해가 됩니다. 이게 남해 해역이 되는 거죠. 그러나 국제 기준으로는 한반도 좌우에는 동해와 황해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해라고 하는 해역은 국제 기준으로는 동해에 속합니다. 그럼 동해는 자연스럽게 방어진항과 이즈모 연결선 북쪽이 되겠죠. 문제는 황해와 동중국해의 경계가 명확해야 우리의 서해도 분명해지는데 중국 고금지명 대사전 985쪽에 의하면 황해는 제압록강 이서 장강구 이북이라고 하고 있어 대륙의 규진점은 상해 숙명도 바로 북쪽에 있는 개동이 됩니다. 한반도의 연결점은 역사적, 문화적 측면을 고려할 때 고대에는 진도, 근현대는 제주 차기도로 잡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럼 서해와 동중국해까지 경계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장강 하류 또는 상해 근처에 있다는 9개 원전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류라는 용어와 하구는 다르죠. 하류는 강이 끝나기 전까지
단계를 하류라 그러죠. 하구는 강의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시작되는 펼쳐진 입구. 약간의 겹칠 수는 있습니다만 명확히 개념이 다릅니다. 원전 유치는 장강 하류와는 무관합니다. 장강 하구가 속하는 동중국해의 서쪽 항주로 들어가는 입구인 전단강, 절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구 주석과 임정 요인들이 피신했던 가흥시 해염현에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해염은 남북호, 원자력 발전소하고는 걸어서 도보로 한 2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이 남북호에 있는 별장에서 도피 생활을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장강의 물줄기가 동중국해로 유입되는 90도로 꺾인 약 111km 지점에 있습니다. 바다에서 111km 거리가 감이 잡히지 않을 것 같아 한반도와 비교를 하면 해남 땅끝마을에서 제주도까지의 직선거리 약 85km입니다. 서울시청에서 개성의 선주교까지 약 58km. 굳이 이렇게 소개드린 이유는 만약 삼엽댐이 붕괴되어 상당량의 물이 동중국해에 유입된 이후 90도 꺾인 111km 위치해 있는 원전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보자는 그런 취지 때문입니다. 90도 꺾인 111km라는 위치 외에 추가 변수가 있습니다. 원전이 위치한 항주만은 황산과 선화령에서 발원한 전단강 하구로 강물이 동중국해 방향으로 향하고 또 대만을 끼고 북쪽으로 흐르는 쿠르시오 해류는 장강, 양자강에서 동중국해로 유입되는 민물을 제주 서쪽과 동쪽으로 밀어내고 있어 설령 싼쌀댐이 붕괴된다 하더라도 해엄에 있는 9기를 침수시킬 정도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원전 9기는 나라 이름 진짜를 쓴 진산을 중심으로 반경 1000m 이내에 있습니다. 진산 1호기, 친산 1호기를 시작으로 진산 2호 4기, 3호 2기, 그리고 방가산, 팡자산 원전은 2기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일반의 패턴처럼 고리원전 바로 옆에 신고리 원전을 건설한 것 같은 방식입니다. 사실상 같은 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은 방가산 원전의 모습입니다. 이제 언론 유튜버의 산샤댐 붕괴설 사례를 팩트체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마 기간 중인 7월 24일자 뉴스원 기사입니다. 중국 산샤댐 붕괴된 원전 9기 침수 가능성, 방사능 유출된 한국 피해라고 제목을 뽑았고, 제2 후쿠시마 사고가 될 수 있어 염려스럽고 방사능이 유출되면 제주와 남해안에 직접 피해가 예상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체 제작한 개념들 함께 담았는데 원자력 발전소의 위치는 강하구 또는 강하류 북쪽 지점으로 표시를 했고 출처를 알 수 없는 한반도까지의 길이는 539km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위치 자체가 정반대 방향의 기사이기 때문에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만 사족을 달면 원전이 장강 하구의 북쪽에 있으면 삼엽댐 붕괴로 인한 위험도는 거의 없어지겠죠. 물길 방향과 정반대의 위치이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YTN 라디오에 출연한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서균열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진행자가 지금 9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양쯔강 하류에 몰려 있다고 하거든요 라고 말하자 서 교수는 그렇다고 하면서 산샤댐이 붕괴되면 그 물이 5일 정도 후에 상해 근처까지 오는데 20m가 넘는 높이의 물마루가 원전을 덮쳐 침수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같이 전원이 잠기고 그러면 펌프가 가동을 하지 못해 원자로에 냉각수 공급을 하지 못해 연쇄적인 사고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방사능 오염 물질이 우리 사회로 들어오면 제주도, 동해, 남해도 모두 무사하지 못한다고 하고 어떠한 근거도 제시 없이
샨샤댐은 이미 오래전부터 변형이 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한 후 역시 어떤 전문가 말이라는 표현을 빌어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가 아니라 언제 무너지느냐 그 시기가 관건인데 그것이 지금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이 없지만 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붙입니다. 점자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저는 전문가의 주장에 책임질 수 없으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의 원자핵 전문가께서 방송 인터뷰에서 현대사 최대 비극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댐 붕괴와 그 여파로 인한 원전 9개의 사고를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원전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신 것인지 의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친산과 팡자산 원전은 양쯔강 하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개념도는 샨샤댐 붕괴와 연계된 보도는 아니고 2017년도 7월 22일자 조선일보의 원자력 발전소 관련 기사 내용에 포함된 원전 현황 분포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친산과 팡자산 원전 9기는 모두 반경 1000m 이내에 있어 명칭만 다를 뿐 사실상 한 기지 내에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도는 진산은 적절한 위치에 있는 반면 방가산은 항주시 서쪽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오류가 발견되어 중국 원전 전수조사를 한 결과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됐고요. 특히 유사시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홍연하의 경우는 회로로 200km나 위치를 잘못 표기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2019년도 9월 5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역시 원전 현황 분포도로 한국 서해 맞은편에 중국 원전 12개 있다는 기사인데요. 조선일보는 팡지아산 원전의 위치를 잘못 표기했는데 중앙일보는 나라 이름 진을 한자가 비슷한 클테로 잘못 읽었는지 친산이라고 하지 않고 타이산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홍콩 서쪽에 주강하고 있는 타이산의 한자는 클테가 아니고 별태의 타이산입니다. 신문도 실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원전 이름을 잘못 표기한 것은 좀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샨샤댐 무너지면 원전 붕괴라는 뉴델리의 보도입니다. 이 보도 유형은 앞서 소개했던 중국 때리기 등 전형적인 패턴이기도 하고 샨샤댐 붕괴설 유포 방식과 관계가 있어 비중 있게 다루려 합니다. 이 엄청난 제목의 출처는 제니퍼 증이라는 중국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90분짜리 분석 영상이 아니고 단 9초짜리 트위터 영상이라고 합니다. 베이징의 한 지하시설 입구에 안내판을 부착한 영상이라고 하는데 이 표는 16,808제곱킬로미터 넓이의 북경 어딘가라는 뜻인데요. 이 면적은 605제곱킬로미터인 서울시의 약 27.8배, 경기도 면적의 약 1.7배 넓이에 해당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위치가 어딘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위치도 확인할 길이 없지만 서로 공습 대피소의 대피와 관련된 안내 내용을 부착한 9초짜리 트윗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불씨가 어떻게 중국과 미국의 핵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창작 능력이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딱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중화권 매체들은 어쩌고 저쩌고 또 확인할 길이 없는 전문가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시간 낭비 같아 그만 넘어가겠습니다. 이 편에서 샨샤댐 붕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수계, 강수량, 호우 양상과 함께 지구의 기후변화 요인이 가장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만 년 동안의 홍수량을 대비해 댐을 건설하더라도 기후변화로 수만 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비가 장강속에 전역에서 쉬지 않고 1개월 열을 쏟아져 지류의 댐과 약한 지반이 동시에 무너진다면 아무리 튼튼한 댐이라도 버틸 수 없을 겁니다. 항주만에 있는 9개 원자력 발전소 역시 샨샤댐의 붕괴 또는 기술상의 문제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보다는 기후위기에 따른 초대형 태풍, 그로 인한 쓰나미급 파도에 의해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원전을 덮쳤던 파도의 높이는 15m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일본은 안전진단을 위해 53개의 원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앞서 항주만의 원자력 발전소 위험성은 삼엽댐이나 기술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쓰나미급 파도가 우려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지구 기후변화로 인한 동해안의 파도 높이 양상을 보면 10m가 넘는 파도가 구룡 표안을 초토화시켰는데 69세 주민은 해일이나 다를 바 없는 평생 처음 겪어본 파도라고 했고, 영남일보의 영덕군 기사는 50년 빈도에 맞춰 8m 높이의 방어시설을 설치했는데 2배 가까운 15m 파도가 덮쳐 모든 곳을 휩쓸어 갔다고 했습니다. SBS 역시 파도가 15m가 넘었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기하고 잊지 말아야 할 지점은 후쿠시마 원전을 마비시킨 파도의 높이는 14m에서 15m 높이라는 점입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시작이 불과한데 벌써 15m의 파도가 덮친다면 수천 년, 1만 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파도가 언제 원전을 강타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원전 9기가 있는 진산, 방가선 원전은 상해 입구 밀집 접경지까지는 약 70km, 항주는 약 60km, 우리나라 진도까지는 최소 650km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650km가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긴급하고 위험한 일을 모르거나 또는 모른 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 언론과 원자력 전문가들께서 과연 지금 중국의 원전을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럼 남의 나라가 아닌 더 긴박한 우리나라 원전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총 24기가 운영 중에 있고 건설 중인 4기, 건설 예정 4기를 모두 합치면 총 32기가 됩니다. 현재 동해 해안선 200km 이내에 원전 18기를 가동하고 있는데 원전 옆에는 지뢰밭과 같은 고준이 핵 폐기물 저장소까지 있는 상황으로 전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원전보다 고리 원전이 더 위험하다고 평가를 했는데 아마도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은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대한민국 국민은 얼마나 될까? 많아도 5%가 안 될 것 같은데 부산과 울산 경계 지점에 있습니다. 이곳에 7기가 있고 약 45km 북쪽에 월성 원전 5기와 방패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경주 방패장으로 알려져 있죠.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울진 6기를 제외해도 대도시에서 가까운 곳에 12기가 몰려 있습니다. 고리 원전에서 부산 해운대 경계까지는 약 20km, 울산 인구 밀집지역 접경지까지는 약 10km, 월성을 기준으로 해도 해운도 65km, 울산은 16km에 불과합니다. 중국 진산, 방가산의 9기 원전과 진도까지 최소거리가 650km, 주변 대도시와의 최소거리가 60-70km인 점을 상기하면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할 처지인지 다소 혼란스럽죠. MBC 보도를 소개해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9월 7일 오전에 월성 2호기와 3호기의 터빈 발전기가 잇따라 멈췄고 3일에는 태풍 마이삭으로 신고리와 고리 원전에서 전력계통 이상이 발생해 7기 중에서 6개 원전이 가동 중단되었는데 심각한 것은 원인이 즉각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원전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전원 공급이 끊어져 냉각수 펌프를 가동시키지 못하는 것인데 왜 전원이 상실되었는지 즉각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심각한 비상 상황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5년도 아니고 금년 1월부터 불과 약 9개월 동안 원전이 멈추거나 고장난 경우만 10건, 이 중 8건이 태풍 때문이라면 원전 자체의 위험성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초대형 파도의 위협은 당장 내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달리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전세계 원전 전문가들은 한국을 걱정하는데 한국의 언론과 일부 유튜버들의 이웃나라 안위부터 챙기는 아름다운 모습에 경의를 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